성공했다고 자만하는 사람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간다. 자신감은 최고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는 자산이다. 그러나 자만은 노력이라는 칼끝을 무디게 하는 방해물일 뿐이다. 미국 기업인 버티 포브스의 말입니다.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는요, 추진력이라는 것이 형성되는 과정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시장에 성공을 꿈꾸는 누군가가 뛰어든다. 일감을 맡기 위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지만 반응이 없다. 그래도 지치지 않고 영업을 계속한다. 그러다가 누군가 작은 일감을 준다. 그 일감을 잘 처리하면 좋은 평판이 나기 시작한다. 조금씩 일감이 들어오는 거다. 이제 서서히 추진력이 생기기 시작한다. 그리고 마침내 삶이 뒤바뀔 만한 커다란 거래처가 나타난다. 잭팟이다. 그는 정신없이 바빠진다. 추진력에 완전히 불이 붙는 지점이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는요, 힘들게 쌓아 올린 추진력이 사라지는 과정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어요. 사업이 궤도에 오르면 어느새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한다. 시장의 더듬이는 빠르다. 좋지 않은 평판이 돌고 그러면 그 모든 일감이 한순간에 깨끗이 사라진다. 단지 그뿐이다. 그렇습니다.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만하는 순간 추진력이 사라집니다. 성적은 마치 스키장과 같아서요, 올라가는 것은 힘들지만 내려오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책상에 놓기만 해도 공부하고 싶어지는 365 혼공 캘린더, 자만하는 순간 추진력은 사라진다 의 한 대목으로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본격 공부작업 팟캐스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한지우입니다. 딥백 초프라의 성공을 부르는 7가지 영적 법칙,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다르마의 법칙 또는 삶의 목적의 법칙을 다루겠습니다. 여기서 다르마란 산스크리트어인데요, 법이라는 뜻입니다. 이 법은 민법, 형법처럼 계약이라던가 아니면 단지 누구를 벌 주고 상 주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우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르마란 곳, 진리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붓다는 2500년 전에 가르치기를 법을 보면 곧 나, 붓다를 보는 것이고 그것이 곧 해탈, 깨달음이라고도 했죠. 오늘 말씀드릴 다르마의 법칙은요, 이 우주의 질서에 맞게 우리의 삶을 꾸려나가야 한다는 의미에서 삶의 목적의 법칙이라고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요, 알게 모르게 매 순간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거든요. 우리가 하는 많은 생각, 선택, 판단들은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던진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예를 들어 점심에 뭘 먹을까라고 고민할 때는 무엇이 제일 맛있을까라는 질문을 먼저 던진 거죠. 여기서 우리가 의식적으로 무엇이 제일 건강에 좋을까라고 질문을 했다면 답이 달라졌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일에 있어서, 성공에 있어서 가장 많이 던지는 질문은 뭘까요? 아마 이것일 겁니다. 어떤 것이 나에게 이익이 될까? 그렇습니다. 이익이라는 건 결국 노력은 좀 덜하고 더 빨리 승진하고 더 돈을 많이 벌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뭐가 더 이익일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대학도 선택하고 과도 선택하고 취직할 곳도 정합니다. 비슷한 조건이면 연봉이 많은 곳을 골라가는 셈이죠. 하지만 대단히 성공한 사람들의 질문은 좀 다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떼부자가 될까라고 고민한 게 아니에요. 스티브 잡스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우주에 흔적을 남겨라. 어떻게 하면 우주에 흔적을 남길까? 의미 있는 일을 할까? 공자도요, 2500년 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침에 도를 듣는다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그 말은 평생 무엇이 도일까? 어떻게 살아야 올바른 걸까 하고 고민하며 살았다는 이야기일 겁니다.
디펙 초프라가 성공을 부르는 마지막 법칙으로 꼽은 것은 이거예요. 질문을 던지라. 내 삶의 목적은 무엇일까? 나는 어떻게 우주에 공헌할까? 라는 질문을 던지라고 했습니다. 우선 디펙은 말하길요. 우리는 세상 그 누구보다 잘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잘 할 수 있는 방식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누구나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하면 그것을 찾아내느냐? 간단합니다. 질문을 제대로 던져야 해요. 나는 어떻게 이 세상에 공헌할 수 있을까? 어떤 것이 나에게 이익이 될까라는 질문이 아니라는 점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내가 공헌할 수 있는 길은 내가 최대의 수익을 내는 길과 꼭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실요,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자면 저는 좋아서 이 팟캐스트를 하지만 여기서 나오는 수익은 지금까지 극히 미미하다는 표현을 써도 될 만큼 별로 없습니다. 이 팟캐스트에 투자할 시간에 제가 모조리 과외라도 했다면 그 수익이 훨씬 크겠죠. 하지만 이 방송을 하면서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고 어떤 방식으로 잘할 수 있는지 알았고 그것이 의미가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다시 말해 디펙 초프라의 질문에 대한 답대로 살아왔다는 뜻이에요. 적어도 이 팟캐스트에 한해서는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나는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알았다. 나는 내가 어떻게 살고 싶은지 알았다. 라고 의심 한 톨 없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공헌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그려보시면서 오늘 마지막 이야기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디펙의 7번째 법칙,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성공을 부르는 7번째 법칙은 다르마의 법칙이다. 다르마는 삶의 목적을 의미하는 산스크리트어 단어다. 다르마의 법칙에 따르면 우리는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 몸이라는 물질을 입고 있다고 말한다. 순수 잠재력의 장은 본질적으로 신성이고 이 신성은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인간이라는 형태를 취한다. 이 법칙에 따르면 우리들 각자는 독특한 재능과 그 재능을 표현하는 독특한 방식을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해 저마다 온 세상에 어느 누구보다 더 잘할 수 있는 무언가가 하나씩은 있다는 뜻이다.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이런 생각을 갖도록 가르친다면 그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게 될 거다. 사실 나는 내 자녀들을 이렇게 가르쳤다. 아이들에게 그들이 여기에 존재하는 나름의 이유가 있고 그 삶의 이유가 무엇인지는 스스로 찾아야 한다고 반복해서 얘기했다. 나는 4살 때부터 아이들을 그렇게 가르쳤고 역시 그 즈음에 명상하는 법도 가르쳤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말했다. 나는 너희가 생계 문제로 걱정하기를 결코 원하지 않는다. 너희가 어른이 되어 스스로 먹고 살지 못한다면 내가 도와줄 테니까 그 문제로 걱정하지 말아라. 학교에서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해 애쓰는 것도 원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우등생이 되거나 좋은 대학에 가는 데만 집중하지 말아라.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너희가 어떻게 인류에게 봉사할 수 있는지, 너희가 가진 독특한 재능이 무엇인지를 스스로 찾는 데 집중하는 거다. 너희는 다른 어느 누구도 갖지 않은 독특한 재능과 그 재능을 표현하는 특별한 방식을 지니고 있단다. 그랬다. 아이들은 하지만 결국 좋은 학교에 갔고 우등생이 되었고 대학에서도 좋은 성적을 냈고 경제적으로 다들 잘 독립했다. 왜냐하면 그 아이들은 사람들에게 무엇을 베풀어야 할지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다르마의 법칙이다. 다르마의 법칙에는 3가지 요소가 있다. 첫째 요소에 따르면 우리는 저마다 자신의 진정한 참나,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기 위해 여기에 있다. 우리는 가끔씩 영적인 경험을 하는 인간이 아니다. 반대로 우리는 가끔씩 인간의 경험을 하는 영적 존재다. 우리 각자는 높은 차원의 자신,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인 자아를 발견하기 위해 여기에 와 있다. 이것이 다르마의 법칙에 따른 첫 번째 성취다.
우리는 우리의 신성을 표현하기 위해 태어나기를 원하는 어떤 신이 우리 내면에 있음을 스스로 발견하고 깨달아야 한다. 다르마의 법칙의 두 번째 요소는 우리의 독특한 재능을 표현하는 거다. 다르마의 법칙에 따르면 모든 인간은 저마다 독특한 재능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다시 말해 이 지구 전체에 있는 그 어떤 누구보다도 당신이 더 잘할 수 있는 한 가지가 있고 그것을 더 잘할 수 있는 한 가지 방식이 있다는 뜻이다. 그 당신의 방식을 하고 있을 때 당신은 시간마저 잊어버린다. 다르마 법칙의 세 번째 요소는 인류에 대한 봉사이다. 내가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내가 도울 수 있을까 하고 스스로 물어보는 것이다. 독특한 재능을 표현하는 능력이 인류에 대한 봉사와 결합되면 다르마의 법칙을 충분히 사용하게 된다. 더욱이 그것이 순수 잠재력의 장과의 경험과 결합되면 무한한 풍요에 자연히 다가가게 된다. 이것이 바로 풍요로움이 성취되는 진정한 길이다. 그리고 이것은 일시적인 풍요가 아니라 영구적인 풍요다. 어떻게 그것이 내게 이익이 되지? 라고 묻는 대신에 내가 그것을 어떻게 도울 수 있지? 라고 물어야 한다. 그게 어떻게 이익이 되지? 라는 질문은 에고의 물음이다. 내가 어떻게 도울 수 있지? 라는 질문은 영적인 물음이다. 우리의 물음을 그것이 어떻게 이익이 되지? 에서 내가 어떻게 도울 수 있지? 로 바꾸기만 해도 우리는 저절로 에고를 넘어 영의 영역으로 들어간다. 영의 영역으로 들어가는데 가장 좋은 길은 명상이지만 질문을 내가 어떻게 도울 수 있지? 로 바꾸기만 해도 영에 다가가게 되고 자각의 영역인 영 안에서 우리는 자신의 무한함을 경험할 수 있다. 다르마의 법칙을 최대한 사용하려 한다면 몇 가지 결심을 해야 한다. 첫 번째 결심은 이거다. 나는 명상을 통해서 에고의 너머에 있는 높은 차원의 나를 찾을 거다. 그리고 두 번째 결심은 이것이다. 나는 내 독특한 재능들을 발견할 것이며 내 독특한 재능들을 발휘해서 나 자신을 즐길 것이다. 그리고 이어지는 세 번째 결심은 이것이다. 나는 내가 인류에 가장 잘 봉사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스스로 물어볼 것이다. 나는 그 질문에 답한 뒤에 그것을 실천에 옮길 것이다. 나의 독특한 재능들을 인류에 봉사하는 데 사용할 것이다. 이제 자리에 앉아서 다음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을 적어보라. 첫 번째 질문은 이것이다. 만일 돈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그리고 나한테 필요한 모든 시간과 돈을 가지고 있다면 나는 무엇을 할까? 만약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계속할 거야 라는 대답이 나온다면 당신은 이미 다르마 안에 있다. 그리고 이어지는 두 번째 질문은 이것이다. 내가 인류에 가장 잘 봉사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 이 질문에 답하고 실천에 옮겨보라. 자신의 신성을 발견하고 독특한 재능을 찾아서 그것으로 인류에게 봉사해보라. 그러면 당신이 원하는 모든 부유함을 거기서 창조할 수 있을 것이다. 엘버트 아인슈타인은 이렇게 말했다. 나는 신의 생각을 알고 싶다. 나머지는 지엽적인 것들이다. 우리는 서로 마주치고 만나고 사랑하고 또 베풀고 나누기 위해 잠시 멈추었다. 이 시간은 귀중한 시간이지만 또한 일시적일 뿐이다. 마치 영원 속의 짧은 순간과 같다. 만일 우리가 보살핌과 편안한 마음과 사랑을 서로 나눈다면 우리는 서로를 위해 풍요와 사랑을 창조할 것이다. 그러면 이 순간은 진정으로 가치가 있을 것이다. 네, 본격 공부자극 팟캐스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디펙 초프라, 성공을 부르는 7가지 영적 법칙 나눠드렸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 질문사항 있으신 분들은 제 네이버 블로그 허생의 즐거운 편지, 다음 카카오 브런치, 한재유 브런치, 인스타그램 해시태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또 유튜브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검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혼자 공부한 사람의 필수품 왜 이런 책이 지금까지 없었을까? 학생, 수험생, 취준생, 직장인 등 공부하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혼자 공부하는 방법을 설명한 혼자 하는 공부의 정석, 그리고 책상에 놓기만 해도 공부하고 싶어지는 1일 1 공부자 캘린더, 365 혼공 캘린더를 아직 읽지 않으셨다면 꼭 읽어보셨으면 합니다. 분명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전 다음 시간에 뵐게요. 여러분 모두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